미숙 씨, 너무 순진하셨어요. 당신같이 나이 든 여자가 나한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모두 다 돈이지, 돈. 이 순간 제 72년 인생이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숙 72 약국 매각금 8억, 아파트 15억, 연금 계좌. 제 이름 옆에는 완료 단계라는 표시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리스트의 한 명에 불과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40년간 행복약국을 운영했던 약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 부끄러운 실수와 아픔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 제가 약국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년간 지켜온 제 약국의 간판을 내리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문을 잠그는 열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약사님, 이제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약을 타야 하나 걱정이에요. 당뇨약을 타러 오셨던 김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세블록 건너편 새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 약사님께 말씀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잠그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남편 김 교수가 8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약국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고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제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약국을 매각하고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강남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권리금도 꽤 받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에 제 국민연금까지, 그리고 이제 약국 매각 대금까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저로서는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죠.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점심 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허브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 향긋한 허브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운 건 약국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 아저씨와 인사하는 것 외에는 말 한마디 나눌 일이 없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쓰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책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여보, 나 많이 외로워. 영자야, 은퇴가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줄 몰랐어. 30년 지기 친구 영자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영자는 간호사 출신으로 저보다 먼저 은퇴했어요. 그럼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 차라리 복지관이라도 나가봐. 거기 프로그램 많더라. 내가 다니는데 소개해줄까? 영자의 제안으로 강남구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문화 강좌와 요가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문화 강좌를 가르치시는 이정희 선생님은 특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미숙 씨, 약사 출신이시라고요. 우리 문학반에 이런 지식인이 오시다니 영광이네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약국 그만두니까 많이 심심하지? 미국 보스턴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는 딸 서연이와의 주간 영상통화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항상 바쁜 딸이지만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복지관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자신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저를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미안해했거든요. 작년 추석에도 오지 못했을 때 그 아이의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차라리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요즘 유튜브 많이 봐? 엄마처럼 약사 출신 은퇴하신 분이 건강 채널 하시는 거 봤어. 엄마도 그런 거 해보면 어때? 엄마, 사람들한테 약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는 거 좋아했잖아. 서연이의 제안에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해보니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더군요. 특히 건강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약사 출신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약사가 알려주는 고혈압 약 제대로 먹는 법이란 제목으로요. 촬영은 서툴렀지만 40년간 쌓아온 지식을 나누는 일은 신기하게도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환자들과 상담하던 그 보람찬 느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약사님,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요즘 부모님 약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준호58.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댓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고는요. 그저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준호58이란 분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항상 첫 댓글을 남겼어요. 약에 대한 지식이 꽤 있으신 분 같았고 질문도 명확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에 관심이 많으셨죠. 박 약사님, 어머니가 파킨슨병 초기인데 약 복용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약사님.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약학에 관심이 많은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특히 노인성 질환 관련 약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망설였지만 전문적인 질문이라 답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메시지 교환은 점차 일상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김준호 씨는 58세의 전직 금융인으로 현재는 건강과 웰니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그의 지적인 대화 방식과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 약사님, 혹시 오프라인에서 뵐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 중인 웰니스 건강 프로젝트에 대해 약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간 나눈 대화를 통해 그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약학과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얼마나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한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남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그 순간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러 간다고.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가 저를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것보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흰 셔츠에 감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대학 교수 같았습니다. 박 약사님, 안녕하세요. 기다리신 건 아니죠? 제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마디부터 정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나눈 메시지처럼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일찍 왔네요. 김준호 씨 맞으시죠? 네, 준호입니다. 드디어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커피 괜찮으신가요?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그는 제가 앉기도 전에 의자를 빼주는 젠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배려는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메리카노에 연하게 시럽 한번 넣어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티라미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한 조각 나눠 드셔도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학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과 약물에 관심이 많았던 거였죠. 약사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은 다른 어디서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쌓은 지식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약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직업을 사랑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금융권에서 30년 일했지만 마지막 10년은 정말 지루했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형 증권사에서 30년간 일했다고 했어요. 5년 전 명예퇴직 후에는 주로 컨설팅을 하면서 최근에는 웰니스와 건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을 제대로 관리해드리지 못한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노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의 이야기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약사인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무력감을 느꼈으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남편은 말을 꺼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여전히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괜찮으세요? 무리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약학, 금융, 은퇴 후의 삶, 그리고 각자의 취미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특히 음악 취향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박 약사님도 7080 가요를 좋아하세요? 이문세의 옛사랑이 제 최애곡인데요. 정말요? 저도 그 노래 정말 좋아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거든요. 다음 주에 올드팝 콘서트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조영남, 양희은, 김세환 같은 가수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다음 약속까지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대화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 시절 노래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그가 제 코트를 입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문득 영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미수가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 많다더라. 특히 너처럼 혼자 사는 부유한 여자들이 표적이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그 유튜브에서 만난 사람 봤어. 어때, 괜찮았어? 요즘 프로필 사진 다 가짜라던데. 아니, 사진보다 더 괜찮았어. 정말 지적이고 매너도 좋고. 다음 주에 올드팝 콘서트도 같이 보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배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괜찮아. 난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영자의 걱정을 뒤로 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을 만나서 기뻤어요. 다음 주 공연 티켓 예매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올드팝 콘서트, 미술관 관람, 그리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까지.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완벽한 신사였어요.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미숙 씨, 사실 제가 요즘 구상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웰니스 건강센터예요. 약사 출신인 미숙 씨의 전문성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도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은퇴 후 공허했던 제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노인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미숙 씨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약국에서 보아온 노인 환자들의 어려움을 떠올리니 이런 센터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딸 서연이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요즘 알게 된 사람이 있어. 유튜브로 만난 사람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화면 속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어떻게 알아? 신원 확인은 해봤어? 아니, 그런 건 아직.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전직 금융인이고 지금은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준비하고 있대.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조심해. 미국에서도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너무 많아. 특히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 엄마가 약국 매각하고 돈이 많다는 걸 알면 노릴 수도 있어. 딸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판단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그렇게 쉽게 속을 것 같니? 40년 동안 약국에서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어.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통화가 끝난 후 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고 그의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어 보였어요. 다음 날 준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미숙 씨, 웰니스 센터 사업 계획서 초안을 완성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씨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생각 있으세요? 미숙 씨의 경험과 지식이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퇴 후 막연히 찾고 있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딸과 영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지.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 미숙 씨가 정말 좋아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72세의 제 얼굴에 소녀 같은 홍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렘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숙 씨,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준호는 평소보다 더 정장 차림이었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곳은 오랜만이에요.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준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숙 씨, 우리 만난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 제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상자를 열자 작은 진주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 스타일이었어요. 약혼 반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 우선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미숙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귀걸이를 받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8년 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선물을 받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미숙 씨,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약학 지식이 필요해서 접근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미숙 씨의 지혜와 따뜻함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잖아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든 여자에게 이런 고백을 받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남자에게서요.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미숙 씨 같은 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입니다. 나이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 씨, 웰리스 센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제게 부족한 건 약학 전문성이에요. 미숙 씨와 함께라면 정말 많은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제 시간들이 다시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요.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모든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미숙 씨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주말에 방문한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벽에는 웰리스 센터 조감도와 사업 계획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약국 공간이 될 곳이에요. 미숙 씨가 담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은 운동 치료실, 여기는 영양 상담실.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그럴듯해 보였어요. 특히 약사로서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면 초기 투자금이 상당할 텐데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좀 망설이고 있어요. 약사 출신의 전문가가 함께한다면 더 확신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40년 약사 경력을 가진 제가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미숙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함께 살면서 이 사업도 같이 키워나가는 거. 미숙 씨의 약학 지식과 제 경영 노하우가 만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준호 씨, 그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만난 지 겨우 2달 조금 넘었잖아요. 미숙 씨,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요? 서로 좋은 사람 만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저는 미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사람, 게다가 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는데 가슴은 자꾸 이런 기회 다시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준호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미쳤니? 겨우 2달 만에? 미수가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준호 씨는 정말 진심이야. 나한테 웰니스 센터 사업도 같이 하자고. 사업, 돈 얘기도 나왔어? 미수가, 너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있어? 아직은 없어. 하지만 그 사업은 정말 의미 있어 보여. 내 약학 지식이 필요하대. 영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수가, 제발. 그 남자 신원이라도 제대로 확인해봤어. 전 직장에 전화해본다든가. 아니면 딸한테라도 상의해봐. 영자의 말에 약간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 72살이야. 영자야.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날 저녁 딸 서연이와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준호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 화면 속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제대로 알아본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행복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 제발, 적어도 내가 한국에 가서 그 사람 만나볼 때까지 기다려줘. 다음 달에 휴가 낼 수 있어. 서연아, 엄마가 그렇게 쉽게 속을 것 같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엄마의 전문성을 인정해줘.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생각해봤어요. 저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미숙 씨,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작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센터 사업 계획도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미숙 씨, 센터 초기 자금으로 약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1억은 준비했고 미숙 씨가 2억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눌 거예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이제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돈 문제로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 알겠어요. 약국 매각금의 일부를 투자할게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미숙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 2주 전 서연이가 급하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병원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해서 온 것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나게 해줘. 적어도 엄마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준호를 만나기 전 서연이는 제게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SNS 계정 좀 찾아봤어. 근데 거의 활동이 없더라. 58세 남자가 SNS를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다녔다는 증권사에 아는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이름의 사람은 기억도 못한대. 서연아, 너무 의심하지 마. 준호 씨는 SNS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큰 회사면 모든 직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매너 있게 행동했고 서연이의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서연 씨,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어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따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 웰니스 센터 계약금을 조금 앞당겨 입금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우선 1억 정도만요. 부지 계약금으로 써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사람에게 이 정도 신뢰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이가 돌아온 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아직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너무 완벽해. 실제 사람 같지가 않아. 서연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음 날 약속대로 1억을 준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정말 감사해요. 내일 부지 계약하러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물론이죠. 우리 센터가 들어설 곳이니 꼭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도 공허함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제주도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72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준호가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별이요. 서울에선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잖아요. 미숙 씨의 눈이 저 별보다 더 반짝이는데요. 그의 달콤한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네요. 아쉽지만 우리 센터 준비도 해야 하고. 네, 빨리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준호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 강남 아파트는 잠시 전세로 내놓기로 했어요. 준호는 우리 센터가 자리 잡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신혼 첫 달은 꿈 같았어요. 아침마다 준호가 준비한 커피 향기에 눈을 떴고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나눴죠. 특히 주말 아침은 특별했어요. 늦잠을 자고 침대에서 서로 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 우리 나이 차이가 많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는 제가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저를 여자로 대해줘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와 육체적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너무나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미숙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8년 동안 저는 그저 약사 또는 어머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준호와 함께하면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에 놀랐어요. 눈빛이 생기 있게 변했고 걸음걸이도 더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결혼 한 달 즈음 준호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촛불과 와인,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스테이크 요리까지.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 결혼 한 달 됐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웰리스 센터 부지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요? 강남역 근처예요. 내일 함께 가볼까요? 당신의 약학 지식과 내 금융 경험을 합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기가 약국 공간이 될 거예요. 미숙 씨가 직접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상담실, 저쪽은 운동 치료실로 꾸밀 계획이에요. 그의 열정에 저도 흥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늘 환자들에게 더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센터가 제 오랜 꿈을 실현시켜 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멋져요, 준호 씨. 여기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미숙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전문성이 있어야 이 센터가 의미가 있죠. 그날 저녁 저는 딸 서연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웰리스 센터 부지를 봤어. 정말 좋더라. 노인분들 약 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화면 속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 토지는 누구 명의로 계약한 거야?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고 준호 씨가 변호사랑 상의 중이래. 엄마, 제발 서류 없이 돈 내지 마. 그리고 계약서에 엄마 이름도 반드시 들어가야 해. 딸의 걱정에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결혼 2달 차에 접어들면서 준호의 행동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다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빈도가 늘어났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득 화장실에 두고 온 안경이 생각나 베란다 쪽으로 갔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지금은 좀 어려워. 미숙이 옆에 있어. 그래, 내일 만나자. 보고 싶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존중을 담아 미숙 씨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보고 싶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온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투자자예요. 센터 관련해서 내일 미팅이 있어요. 그의 대답이 자연스러워 제 의심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랬어요. 결혼 2개월 즈음 준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 식사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미숙 씨, 센터 부지 계약금을 내야 할 시점이 왔어요. 1억 정도 필요한데 제 통장에 지금 돈이 부족해서요. 이미 결혼 전에 1억을 보냈고 결혼식 직후 추가로 센터 설립 비용으로 1억을 더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준호 씨, 이미 2억을 보냈잖아요. 그 돈으로는 부족한가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건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으로 이미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부지 계약은 별도로 진행해야 해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1억을 더 송금했어요. 그 후로 준호의 행동이 더 수상해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가 오면 항상 자리를 피해 통화했어요. 어느 날은 그의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아마 식당에서 종업원이 부딪혔나 봐요. 전혀 몰랐네요. 그의 설명이 너무 급작스러웠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는 싫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3개월 차 준호는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 장비 계약금이라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의심이 커져 질문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까지 3억을 보냈는데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한가요? 그리고 왜 항상 제 돈으로만 내는 거죠? 준호 씨 몫은요?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숙 씨, 제가 투자한 1억은 이미 컨설팅 비용과 초기 조사 비용으로 썼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한 지출 내역은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메시지를 볼 생각도 안 했겠지만 커져가는 의심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어? 그 늙은이는 아직도 의심 안 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 그게 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다정함과 배려가 연기였다면, 그가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면, 그날 오후 준호가 외출한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노트북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012로 제 생일로 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잠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서 폴더에서 투자자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 재산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숙 72, 약국 매각금 8억, 아파트 15억, 연금. 제 옆에는 진행 상황 3억 확보, 추가 3억 목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 옆에는 완료, 실패, 진행 중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진 폴더에는 준호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나이 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명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채팅 기록 폴더에는 여러 여성들과의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하고 결국 돈 이야기로 이어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영자야, 준호가 사기꾼이었어. 뭐, 미수가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미숙 씨, 저 왔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센터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그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준호 씨, 당신 노트북을 봤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뭘 보셨는데요? 모든 걸 봤어요. 투자자 명단, 사진들, 채팅 기록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역시 약사 출신답게 꼼꼼하시네요. 언제 들키나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설마, 당신. 미숙 씨, 너무 순진하셨어요. 당신같이 나이 든 여자가 나한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모두 다 돈이지, 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웰리스 센터는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물론이죠. 그런 센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숙 씨의 돈을 빼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돈 돌려줘요.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벌써 다 써버렸어요. 미숙 씨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도 샀고 주식도 좀 했죠. 아, 그리고 제 여자친구 선물도 몇 개 샀고요. 여자친구라고요? 네, 진짜 제 여자친구요. 미숙 씨보다 40살이나 어리죠. 이제 30살이 됐죠. 그 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해보세요. 증거 있어요? 모든 송금은 미숙 씨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사업 투자금으로요. 문자 기록도 다 지워놨고 계약서도 없죠. 그리고 그는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꼈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미숙 씨가 얼마나 창피할지 생각해봤어요? 명문대 출신 40년 경력 약사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고. 딸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서연 씨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말이죠. 딸 이름을 언급하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서연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제발, 제발 가요. 더 이상 원하는 건 없잖아요. 준호는 여유롭게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짐 챙겨서 나갈 거예요. 미숙 씨한테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으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제 통장이나 카드 같은 중요한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집세는 다음 주까지 내야 해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거지만 계속 살려면 미숙 씨가 내셔야 할 것 같네요. 월세는 250만 원이니까 참고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저축과 약국 매각금, 그리고 제 자존심과 믿음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영자야, 도와줘. 나 준호 씨한테 완전히 속았어. 영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장 먼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영자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최 형사가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박미숙 씨 맞으신가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를 만난 경위, 결혼 과정, 송금한 내역, 그리고 노트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까지. 최 형사는 끝까지 경청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례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 사람 꼭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이야기는 계속해서 2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파란만장한 72세 노년의 재혼 이야기를 많이 시청해 주세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욱 재밌는 인생 이야기와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값진 지혜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